조용한 산들 사이 한반도의 깊은 곳에 시간이 잊은 듯한 마을이 있었다. 곡선을 그리는 지붕을 얹은 집들은 바람에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고 자욱한 안개는 지형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징조마저 감췄다. 현재와 과거가 함께 걷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현자도 아니었고 수도승도 아니었다. 노인도 오래된 책도 아니었다. 첫 마디는 한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 단 11살. 조용한 온화함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눈빛으로 알려진 소녀였다. 달리기를 피하고 말수도 적던 아이. 하지만 그날 밤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냈다. 마을이 잠든 사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몸은 딱딱한 흙바닥 위에 활처럼 굽어 있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두 손은 조개 껍질처럼 오므려졌다. 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왔지만 열도, 통증도 없었다. 오직 말뿐.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으나 곧 형태를 갖췄다. 하늘이 피를 토하고 있어요. 까마귀들이 웃고 있어요. 그 말은 고요를 찢는 파편 같았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젊은이들은 웃으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들은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이건 오래전에 들은 말이야. 다음 날 그 아이는 그림을 그렸다. 새도 꽃도 아닌 두 개의 태양, 불꽃 같은 눈으로 떠오른 하늘 속의 태양들, 나선형 선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 사이에는 붉은 눈을 가진 까마귀 하나. 도시는 루비처럼 붉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한 마리 돼지가 사찰 사이를 뛰고 있었다. 그 그림들은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꿈 해석가들, 불안한 권위자들의 귀에까지 닿았다. 아이의 망상 같던 말은 이제 예언이 되었다.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던 예언. 그녀는 마당에서 쓰러졌다. 이웃들이 달려갔을 땐 몸에서는 소금과 이끼 냄새가 났다. 그녀는 말했다. 입안에서 바다 맛이 났어요. 의사들이 검진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눈을 뜨자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마치 시간을 넘어선 듯한 눈, 무당이 불려왔다. 수십 년간 하늘과 바람, 바위의 속삭임을 읽어온 여인이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멈췄다. 여기 무거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말없이 아이 앞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선언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녀가 본 것 일어날 겁니다. 그 순간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름이 태어났다. 작은 무당. 그 후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처음엔 막연한 이미지들이었다. 비현실적인 색으로 물든 하늘, 말없이 떠도는 그림자, 도시 위를 내려앉는 낮은 구름. 그러나 곧 메시지는 명확해졌고 더 무서워졌다. 바람은 뒤로 불 거예요. 그건 바람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그녀는 때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은 오지 말아야 할 곳에서 불어오고 깃발은 하늘과 싸우게 될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말한다. 이건 기후가 아니라 질서의 붕괴다. 균형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바람이 바뀌면 권력도 바뀐다. 어른이 깃발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들어 올려요. 단절, 몰락, 상승,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상징이었다. 마을의 긴장감은 날로 커졌고 소녀의 그림도 늘어났다. 그녀는 북쪽으로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그렸다. 젊은이, 노인, 아이들 말없이 걷고 있었다. 왜 걷는지 몰라요. 그냥 걷고 있어요. 해석가들은 입을 모았다. 자발적이지 않은 이동, 집단적 변화. 한반도의 균형이 곧 바뀐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 그녀는 또 말했다. 전봇대가 흔들리고 전화가 침묵하고 시계가 멈춘다고. 그런데 거울은 아직 움직여요. 그건 디지털 질서의 붕괴, 에너지의 단절, 고립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순간은 그녀가 서울을 묘사했을 때였다. 나는 도시 위 하늘에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새를 봤어요. 거대했어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 봤어요. 그 새는 수도 위를 3번 날았고 울었어요. 그 후 모든 것이 멈췄다. 지하철, 병원, 도로.
도시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도 모든 게 멈췄으니까요. 한국의 학자들은 상징을 알아보았다. 3번 우는 새는 마지막 경고다. 셋은 완결의 수. 더 이상 반복도 시간도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되풀이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셋째는 아직 와야 해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순환, 끝을 향한 시계.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고예요. 소녀의 말은 막연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열쇠였고 많은 이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여는 암호였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그녀는 어느 날 말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한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조용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어느 공책에는 거대한 나무를 휘갈겨 그렸다. 깊게 뿌리 내린 뿌리,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 그 그늘 아래 누워있는 가족. 하지만 나무 옆에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 쓰러졌다. 그리고 뿌리 아래 땅은 갈라져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 울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야. 소녀는 속삭였다. 속이 이미 썩어 있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해석은 즉시 이루어졌다. 그 나무는 전통이었다. 버팀목, 그늘, 기반. 나무의 붕괴는 중심의 붕괴였다. 공동체, 감정의 유산, 사람들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붕괴, 그리고 갈라진 대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그건 내면의 분열, 감정의 단절, 전쟁 소리 없이 무너지는 나라였다. 그녀는 그 틈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그냥 바라보았다. 누구도 건너가려 하지 않았다. 손을 내미는 이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각자의 구석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건 완전한 단절의 묘사였다. 같은 땅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민족, 다리가 없는 나라. 다음 환상 속에서 그녀는 한 남자가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 깃발을 접어넣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천에 숨을 불어넣었고 깃발은 다시 펄럭였다. 이것이 교체다. 소녀 곁에 있던 무당이 말했다. 권력의 상징이 말없이 전달되는 순간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신하는 것, 공로가 아닌 운명에 의해 그건 정의가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소녀는 다시 침묵에 대해 말했다. 모든 것이 멈추는 날에 대해 줄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바람은 없어요. 새들은 날지 않고 전화도 울리지 않을 거예요. 오직 거울만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 이미지에 학자들은 경악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거울만 남는다. 거울은 마지막 의식을 담는 그릇. 그러나 누구도 자신을 바라볼 힘이 없을 것이다. 정체성의 붕괴, 자아의 몰락,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순간. 거울 속 얼굴은 각기 다르지만 진짜 얼굴은 없어요. 그녀는 적었다. 그리고 최종 단절의 상징이 나타났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명. 사람들이 소리치지만 입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소리가 땅에서 나와요. 이것은 목소리의 상실로 해석되었다. 출구 없는 고통,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절규, 말하려 하나 말할 수 없는 한 민족, 소통이 사라진 사회, 자신의 구조에 의해 침묵당한 사람들. 또 다른 환상 속에서 그녀는 문이 없는 집을 보았다. 창문은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안엔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 닿지만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들은 구조를 해치고 있어요. 그건 영적인 공허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영혼을 공유하지 않는 가족. 벽만 있는 집, 더는 안식을 주지 못하는 집. 그녀는 불 위에 놓인 냄비를 그렸다. 뜨거웠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엔 오직 배고픔뿐이에요. 그 그림은 모두를 소름 끼치게 했다. 정상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 경제는 돌아가는 것 같고 삶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내면은 결핍, 절망, 고독뿐.
빈 냄비는 의미를 갈망하는 나라, 겉은 풍요로워도 속은 텅 빈 민족. 집단 행진이 다시 등장했다. 수천 명이 북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왜 걷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계속 걸어요. 그녀는 반복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항복이었다. 이름조차 없는 존재에게 선택 없는 항복, 정신의 항복. 소녀는 이어서 많은 이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을 묘사했다. 하늘이 거꾸로 되어 있었고 태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울이 있었다. 영적 전복의 명백한 상징. 늘 인도와 보호였던 하늘이 이제는 오직 인간의 혼란만을 비추는 존재로 남았다. 하늘은 더 이상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우리 부서진 모습을 되돌려줄 뿐이에요. 그 연속된 환상의 마지막 장면, 그녀는 하얀 종이 한 장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바닥에 흰 분필로 글을 쓰는 아이를 그렸다. 바람이 지우고 그 아이는 다시 썼다. 울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그 이미지는 해석가들의 마음을 울렸다. 미래 세대의 상징, 지워지더라도 남기려는 순수한 의지. 체계는 허용하지 않지만 아이는 계속 쓴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제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계속 나아가는 행위에 대한 믿음. 비전 중 내내 아이 곁을 지키던 무당은 선언했다. 사원은 가득 찼지만 제단은 비어있다. 사람들은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신앙은 이미 떠났다. 연결은 끊겼다. 신의 존재는 더 이상 성스러운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그건 의식 없는 종교성의 초상, 의식 없는 숭배. 또 다른 장면에서 소녀는 바다를 보았다. 하지만 바다는 말라 있었고 파도는 먼지를 안고 부서졌다. 정화와 계시의 상징이었던 바다, 이제는 사막이었다. 이제 바다는 씻어주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이젠 질식시켜요. 자연의 역할이 거꾸로 뒤집힌 상징. 생명을 주던 것이 이제는 삼킨다. 그리고 며칠간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의 셋째 날 소녀는 마침내 글을 썼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도움을 외치는 자는 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자는 따르게 된다. 그것은 가치의 잔혹한 전복이었다. 해석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진실은 외쳐도 외면당하고 묵묵한 수능은 모범이 되었다. 수동성에 대한 숭배, 부드럽지만 끊임없는 억압에 대한 찬양. 말하는 자는 침묵당하고 왜 순종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은 칭송받았다. 그녀는 북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멀리서 끊이지 않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두드리지 않았다. 얼굴도 손도 소리의 출처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박자에 맞춰 행진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가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안에 있으니까요. 그 장면은 완전한 소외의 절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복종하는 사회. 보이지 않는 것에 순응하는 집단 최면 상태. 그리고 다시 등장한 문 없는 집. 창문은 모두 안을 향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공허. 영혼이 떠나간 영적 내면. 껍데기만 남은 구조.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하지만 문을 보지 못해요. 문이 열리면 시간이 변할 거예요. 소녀는 속삭였다. 그 문장은 수수께끼처럼 남았다. 그러나 한국 전통의 순환을 아는 이들에겐 분명했다. 문은 전환의 순간이었다. 두 세계 사이를 잇는 통로. 그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그 문은 선택으로 열릴지, 붕괴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불 위에 올려진 냄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열기와 배고픔, 공허를 끓이는 배고픔. 그건 잃어버린 존엄의 상징. 부서진 바탕 위에 정상처럼 보이는 외형. 나라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그녀는 적었다. 다음 날 그녀는 깨어 하나의 들판을 그렸다. 시체로 덮인 들판.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저 누워 있었다.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포기한 듯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끝을 받아들였어요. 집단 영혼의 붕괴, 완전한 소진, 운명에 대한 마지막 항복,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거꾸로였다. 태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또다시 거울이 있었다. 늘 등장하던 그 거울, 인류에게 부서진 자신을 되돌려주는 반사체, 이정표도 없고 별도 없고 방향도 없다. 하늘은 더 이상 안내자가 아니라 거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분열, 분리, 파편화. 공책 속엔 한 줄이 페이지를 가르고 있었고 지도 위에는 국경이 아니라 균열이 그려져 있었다. 페이지 맨 위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라는 무기로 나뉘지 않는다. 말로 나뉜다.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예언은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폭발도 군대도 없었다. 붕괴는 안에서 온다. 언어로, 분열된 말들로, 대립의 담론으로.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민중의 목소리 속에 있다. 가정 속에, 네트워크 속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그녀는 적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고 믿어요. 그건 가장 깊은 단절의 순간이었다. 세대 간, 지역 간, 세계 간의 감정적 단절. 한 민족이 동시에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만 옳다고 믿는다. 문화 침식의 최종 초상. 자신의 목소리에 찢긴 사회. 그리고 그녀는 길을 묘사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 중간엔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난 자들은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보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다. 그 그림은 무의식적 반복의 순환으로 해석되었다. 무시된 실수들, 무시된 경고들,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길, 절벽을 알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행진. 길은 쇠사슬이에요. 하지만 구멍은 경고예요. 그런데 아무도 멈추지 않아요. 그녀는 적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등장했다. 소녀는 지도자들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새 의자를 놓았어요. 하지만 테이블은 그대로였어요. 천장은 이미 무너졌어요. 단순하지만 잔혹한 문장. 권력의 이름은 바뀌지만 구조는 그대로. 가짜 개혁, 외형만의 변화, 내용 없는 전환에 대한 고발.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흉내 내는 자들조차 무너질 거예요. 그 비전에선 상징들이 점차 사라졌다. 모든 것이 더욱 직설적이고 날 것이었다. 소녀는 아이들을 말했다. 그들은 흰 분필로 바닥에 글을 썼다. 바람이 지웠고 그들은 다시 썼다. 울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너무 강렬해 무시할 수 없는 상징, 무시당하고 검열당하고 지워지는 새로운 세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아이들. 관객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그들은 썼다. 그리고 소녀는 한 사원을 묘사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단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다.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계속 기도했고 계속 기다렸다. 하지만 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기계적인 신앙, 연결되지 않는 믿음, 외형뿐인 영성, 그리고 다시 등장한 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바다는 말라 있었다. 파도는 먼지를 몰고 왔다. 계시의 상징이었던 바다, 이제는 사막. 바다는 더 이상 정화하지 않아요. 이젠 잊어요. 그녀는 적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 해석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영적 망각, 바람에 흩날린 기억. 그리고 소녀는 글쓰기를 멈췄다. 3일 동안. 넷째 날 소녀는 겨우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바람 속에 재처럼 날아들었다. 거의 사라질 듯 희미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끝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이에요. 그 문장은 온 마을에 메아리 쳤다. 노인들은 문을 닫았고
승려들은 찬송을 멈췄으며 학자들은 펜을 놓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이건 경고예요. 이후에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지나가는 것만 남아요. 이후부터 계시의 형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해석 가능한 상징이 아니었다. 날것의 이미지, 직설적인 장면, 거의 손에 잡힐 듯한 현실. 은유가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 이미 도착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벽들이 숨 쉬어요. 하지만 더는 보호하지 못해요. 바람이 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자는 없었다. 마을은 침묵했다. 그녀는 집탓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붕은 있지만 천장은 없었다. 비가 쏟아졌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붕괴는 안에서 시작돼요. 이젠 반응조차 없어요. 사람들은 공간을 나누지만 영혼은 나누지 않아요. 가정, 인간 최후의 안식처, 이제는 껍질뿐이었다. 내부가 비어버린 구조. 그 다음은 음식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번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냄비는 뜨거워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열기와 배고픔뿐.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소모된 존엄, 겉으로는 풍요, 실상은 빈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 영적 파산, 삶의 맛을 잃은 문화. 불 위에 있는 빈 냄비는 온 나라의 자화상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가장 오싹한 환상 중 하나, 광활한 들판, 완벽한 침묵.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멈췄어요.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미 결정되었다는 듯이. 희망의 죽음, 비극에 대한 항복,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 그리고 또다시 하늘은 거꾸로였다. 태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놓인 것은 또다시 거울이었다. 모든 것이 뒤집혀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야 할 것들이. 이젠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만 보여줘요. 그것은 영적 질서의 최종 붕괴였다. 하늘, 방향과 초월, 신성의 상징.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공허함만을 반사할 뿐. 그녀는 계속 반복했다. 분열, 단절, 파열. 그녀는 찢어진 공책을 그렸다. 경계가 아닌 균열이 있는 지도.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가치도 기억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느다란 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나라는 무기로 나뉘지 않아요. 말로 나뉘어요.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였다. 전쟁은 총알이 아닌 말로 올 것이다. 듣지 않는 토론, 집단적 독백, 경청의 종말, 확신의 제국. 우리는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언어를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고 믿고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 길은 길었다. 전과 똑같은 길. 사람들은 계속 걸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심엔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이 있었다. 그 위를 지나간 이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계속 걸었다. 멈추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항상 똑같은 길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반복되어 고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모두 떨어져요. 하지만 아무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돼요. 그것은 인류의 비극적 순환, 고집스러운 무지, 끊어지지 않는 패턴, 되풀이되는 실수. 그녀는 지도자들에 대해 말했다. 왕좌는 바뀌었지만 방은 같았다. 천장은 이미 없었다. 의자는 바꿨어요. 하지만 테이블은 같아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변화는 화장일 뿐이다. 심지어 흉내내는 자들도 무너질 거예요. 그녀는 경고했다.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의 이미지가 돌아왔다. 그들은 흰 분필로 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다. 바람이 지우면 다시 썼다. 울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계속 썼다. 그것이 바로 신념이었다. 행동에 대한 믿음.
진실에 대한 끈질긴 확신, 새로운 세대, 잊혔고 지워졌지만 여전히 창조하는 존재들, 그들은 들리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 그녀는 사원을 보았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제단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 존재는 이미 거기 없어요. 영혼 없는 영성, 신 없는 신앙, 비어버린 신성. 그리고 그녀는 바다를 말했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바다는 말라 있었어요. 파도는 먼지를 몰고 왔다. 더 이상 구원이 없었다. 한때 정화하던 바다는 이제 숨을 막았다. 더는 고통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글도 쓰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다. 사흘 동안. 마을은 기다리며 두려워했다. 그리고 넷째 날 새벽, 그녀는 눈을 떴고 한 문장을 썼다. 도움을 외치는 자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는 따르게 된다. 그것이 최종 선언이었다.